루이제 린저 원작의 어두운 이야기 2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자살로 처리된 미국 장교 슈턴 브릿지. 그런데 벤틀리 대위가 영사를 찾아와 그의 죽음을 해명하겠다고 한다. 벤틀리는 슈턴 브릿지가 독일인이라는 사실과 미모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 그녀를 위해 많은 돈을 썼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슈턴 브릿지는 여자가 배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단지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할까봐 겁을 냈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럼요. 이해하고 말고요. 그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고 너무 지쳐서 나이에 맞지 않게 피곤했던 거죠. 벤틀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해한다는 말을 여전히 의심하는 눈치였다. 슈턴 브릿지는 행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결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이나 독이 들어있었죠. 그는 행복을 믿지 않았지만 믿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처럼 살았죠. 그리고 언젠가는 꿈에서 깨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벤틀리는 우리 두 사람에게로 몸을 돌리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들에게 파멸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한패에 걸었죠. 여자도 역시 그랬어요. 벤틀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빠르게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벼랑간 은밀한 저항을 포기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결심이나 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슈턴 브릿지가 절 찾아왔습니다. 벤틀리, 내 차를 사지 않겠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게 무슨 돈이 있다고요? 그럼 $800만 내게. 아니, 그렇게 손해를 보고서 차를 왜 팔려고 하시죠? 그렇게 해주게.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나와 바바라가 원하면 언제나 차를 탈 수 있게 해주게. 그리고 내가 차를 팔았다는 사실을 바바라가 알게 해서도 안 돼. 차를 사고 싶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조르는 바람에 승낙을 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래도 차는 그가 갖고 있도록 했죠. 벤틀리는 뜻모를 손짓을 했는데 여자를 위해서라면 $800쯤은 하찮다는 태도였다. 몇 달 뒤 그는 제게 아주 멋진 롤렉스 사진기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금시계와 가죽 가방, 그 밖에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손해나는 일은 아니었고 어떤 물건은 이익을 붙여서 내다 팔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팔 물건이 남지 않게 되자 슈턴 브릿지는 돈을 구워갔습니다. 그는 당시 바바라를 위해서 산속에다 별장을 한 채 얻어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바바라가 찾아왔습니다. 벤틀리는 입을 다물었다. 값비싼 추억에 잠긴 얼굴에는 바바라가 방문했기 때문에 그가 느꼈을 감정의 혼란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놀라움과 기쁨, 불신과 욕망과 두려움이 단순한 추억으로도 그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함께 걸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을 저녁이라 일찍 어두웠고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우리 둘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바바라는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어요. 반지였습니다. 벤틀리, 받으세요. 왜 이걸... 이 반지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갑오예요. 아마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예요. 만마르크 이하로는 절대로 팔지 마세요.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러는 겁니까? 당신이 더 잘하실 거예요. 더 이상은 묻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앞까지 바래다 줬을 때 바바란 이렇게 말했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때 전 뭐가 무서운 일이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바바란 가볍게 몸을 떨었습니다. 보기가 딱했지요. 그 이후로 바바란 자주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저녁 때 왔고 우리는 강을 따라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물건을 가져왔죠. 이 목걸이는 바바라, 이럴 필요 없습니다. 꼬간 돈은 슈턴 브리지가 곧 돌려줄 거예요. 알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상한 건 바바라가 행복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행복과 불행을 간단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왜 슈톤 브릿지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지 못하게 막지 않았을까요? 여자가 말을 했더라도 슈턴 브리지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기야 빚을 지게 된 건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죠. 그는 제게 아무런 부채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바라가 전부터 돌려줬으니까요. 바바라에게는 팔 수 없는 다이아몬드 팔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죠. 바바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듣지 못했고 더욱이 벤틀리가 곧이어 다음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생각해볼 짬도 없었다. 그 후 슈턴 브리지가 두려워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본토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벤틀리는 말을 하면서 팔을 떨어뜨렸는데 슈턴 브리지가 처했던 절망을 그 어떤 말보다 더 잘 나타내 주었다. 끝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장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나 미국 시민권을 얻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원했죠. 그렇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10월 말에 떠나게 돼서 슈턴 브리지는 그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는 일 없이 4주일이나 배를 기다려야만 했죠. 그러나 바바라가 알지 못하게 매일 저녁 직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되면 바바라가 늘 마중을 하러 갔기 때문이었어요. 왜 여자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게 훨씬 편했을 텐데. 벤틀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여자 곁에 남아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 왜 다른 사람들처럼 독일 국적을 다시 취득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어느 날 슈턴 브리지가 절 찾아왔습니다. 벤틀리, 내가 독일에 남는 건 어떨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은 슈턴 브리지의 질문이 벤틀리에게 얼마만큼 마음의 가책을 안겨줬으며 그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하게 했다. 전 어떤 사람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이곳 유럽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게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벤틀리는 그때도 그랬다는 듯 말을 중단하고 어깨를 으쓱했다. 절망적인 몸짓이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슈턴 브리지로서는 도저히 눈치채지 못했을 표정이었다. 슈턴 브리지가 바라던 대로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그는 바바라에게 일주일간 휴가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산악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는 출발 사흘 전이었죠. 그런데 그때 벤틀리는 더듬거렸다. 얘기를 하면 후회할까봐 겁내는 눈치였다. 그때 바바라가 찾아왔습니다. 돈을 갖고 말입니다. 월급이었는데 그때 제가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벤틀리는 빠른 동작으로 몸을 돌려 침울하면서도 기대에 찬 시선으로 영사를 응시했는데 사형 선고라도 받겠다는 눈길이었다. 영사는 몸을 굽혀 서류를 내려다보는 척했다. 제가 바바라에게 말했습니다. 바바라는 아무 말도 없었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슈톤 브리치에게 말했겠죠.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영사가 벌떡 일어났으므로 서류가 책상 위에서 아래로 와르르 떨어졌다. 자살이었나요? 아닙니다. 자살이 아니었어요. 잘 아실 텐데요. 바바라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죠. 그는 꿈속에서 지붕 위에 올라갔었는데 바바라가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추락했어요. 벤틀리는 무거운 걸음으로 영사에게 다가섰다. 마룻바닥에 울렸다. 그는 발을 늘어뜨리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두 눈을 감고 걸음을 멈췄다. 자백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남자가 바바라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슈톤브리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 3일 후면 모든 게 끝장이 나지 않았겠는가? 끝장을 2, 3일 앞당긴 게 남자가 저지른 잘못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저는 모든 일이 오리라고 예견했던 겁니다. 배에서 처음 슈톤 브리치를 만났을 때 이미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젊은이, 슈톤 브리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었던 거요. 이주민들이란 게 대개 그렇소. 강인한 힘을 상실하게 되면 조만간 향수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사는 벤틀리를 흔들었다. 벤틀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영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들 인간 모두가 다 무사히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줄 수는 없어요. 인생이란 어떤 이들에겐 너무나 힘든 거니까. 슬픈 일이긴 하지만 당신에겐 죄가 없어요. 당신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벤틀리는 우울한 듯 영사에게서 몸을 빼내었다. 마음씨 좋은 영사의 말은 그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골똘히 사념에 잠겨 우수와 기대에 가득 찬 시선으로 영사를 응시했다. 그런 다음 모자를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이젠 슈톤 브리치가 왜 죽었는지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해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때 벤틀리가 걸어나가던 모습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 찬 당당한 걸음이었다. 나는 위치도 있고 그를 불러세울 뻔했다. 영사는 꾸중을 들은 아이같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영사는 등을 돌려 담뱃불을 붙인 다음 말했다. 믿을만하군. 중요한 사건을 전부 외워뒀죠. 그걸 요약해서 써두세요. 경찰에 넘깁시다. 그걸로 이 사건은 끝난 걸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바라라는 여자를 신문해 볼 수는 있겠지. 안 됩니다. 예? 나는 처지도 있고 소리를 질렀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봐야 신통한 걸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벤틀리 표현을 빈다면 그런 일은 여자에게 좋은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벤틀리는 틀림없이 진짜 이름을 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젊은이가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굴었는지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고 말고요. 그 사람은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나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다. 마치 벤틀리를 배반이라도 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두운 이야기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는 말해야 했다. 벤틀리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슈톤브리지가 본토로 가길 바랬을 겁니다.
그녀가 설사 애인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혼자 남아있으면 자연히 벤틀리와 가까워지겠죠. 그는 그걸 간절히 바란 거예요. 그녀에게 슈톤브리지가 떠나야만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젊고 경험은 없었지만 재산이나 물건을 탐냈어요. 그걸 얻자면 슈톤브리지가 죽어야만 했죠. 그리고 여자를 얻기 위해 자기 판단대로 했습니다. 그게 그를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던 거죠. 좋아요. 좌우간 우린 그게 살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그걸로 충분해요. 영사는 창문을 열고 담배꽁초를 멀리로 던져버렸다. 불쌍한 악마. 영사가 중얼거렸다. 그 말이 나를 두고 하는 건 아니었으나 누구인지 스스로가 알아내도록 그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루이제 린저 원작의 어두운 이야기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